뭐 일본 주자에 이제 삼성전자가 놓여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놈이 제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보면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주가 흐름이 좀 낫죠. 왜 그러냐면 덜 올랐기 때문에, 첫째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요? HBM을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증 테스트에 있다거나 하나, 어쨌든 이제 납품이 확정되고, 그게 이제 검증 테스트를 또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보완을 계속 해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춰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야, 삼성전자 니들 우리 쪽에 쉽게 얘기해 양식이 안 맞으니까, 사양이 안 맞으니까, 좋은 말로 하면 폼이 안 맞으니까 이거 니들 벤치 맞고 니들 안 되겠다, 맞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HBM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국지간 회사 3개가 주로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 물량까지 엔비디아에서 거의 다 수주를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있어야 지들도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구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보완을 해가면서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대신 이제 기술주가 내려자빠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매가리가 없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 삼성전자는 좀 억울합니다. 사실 뭐 안 오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억울해요. 그러고 이제 그 제가 이런 얘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원래 전통적인 그 고정거래선 가격, 그 D램 낸드 분야의 고정거래선 가격이 2분기에 이제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인상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세가 강화되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주가 여기서 이제 뭐 기술주 조정 오케이, 다 좋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삼성전자 이제 개봐라 그래가지고 양봉을 하는데, 양봉 반등가 좀 미적지근해가지고요, 그죠? 아마 이제 미국 시장도 한 2% 오르지 않았습니까? 1.9%. 그래 이제 이런 갭 자리 정도 메꿔놓고 다시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좀 진행이, 아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실비실하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지금 원갭짜리 하락하던 주가가 원갭을 형성하고, 갭이라는 것은 뚝 떨어지는 거야. 시가의 전일의 몸통 저가 이런 것을 다 이탈하는, 하향 이탈하는 이런 갭, 우리 동양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란 게 빌공자잖아요. 비었다. 영어로는 갭,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인데, 저는 이제 갭 자리가 하나가 나왔죠. 원래 이제 2갭 자리는 매수 자리거든. 30이 나왔다. 그것은 진짜 뭐 때려 박아야 되는 그 매수 자리고요. 그 자리가 이제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원갭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갭을 메꾸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갭을 약간 메꿨다가 이렇게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렇게 다시 또 밀려가지고 요 지지 뭐 아니면 살짝 이탈 뭐 이런 수준에서 주가가 하락이 좀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재수 없이 좀 밀린다 해도 뭐 요런 자리 보면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죠. 무조건 매수입니다. 지금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왜냐면 미국 시장 올라가지고 이제 월요일 되면은 제가 그저께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저께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거든. 근데 추가 하락하면은 또 매수하면 되는데 이제 어설프게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이제 매매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것만 이제 뭐 대응을 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요런 자리에서 좀 물려버린 사람들은, 이건 뭐 좀 반등 나와봐야 뭐 본전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이 태반일 거 아닙니까? 주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차트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21선이거든. 그러니까, 21선을 딱 깨고 내려간 자리, 이 자리도 좀 아리까리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봐보면, 이 자리도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그래도 한번 봐. 근데 이 자리 이제 죽었잖아. 이 자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깨고 음봉으로 자빠져 내려가는 자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게 그 하락을 하는 종목 말이죠. 저런 종목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이제 하락의 주역. 얘가 원래 이제 반도체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의 주역이었는데 지금은 하락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하락의 주역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우리가 상승의 주역은 한 방에 죽지 않는다. 하락의 주역은 한 방에 바닥을 찍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냥 놔둬도 되고 올라오게 되면 한번 요런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되밀릴 때 단가를 다시 한번 낮춰주는 매매를 하든가. 이건 요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을 어떻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좀 판단하셔야죠. 자, 봐봐요. 뭐 그것까지 제가 뭐 그 장중에 실시간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렇게 좀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등 나오고 다시 또 밀린단 말이지. 자, 반등이 나오죠. 다시 밀려요. 이해가 됩니까? 반등이 나와요. 다시 밀려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 추세는 유지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하락의 주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 높아지면서 봐봐요. 이 자리가 다 앞에보다는 저점이 조금 높아지면서 바닥을 찍은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잘해봐야 전저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매매 조금 이렇게 좀 뭐 그건 이제 약간의 융통성을 좀 부리는 거죠 사실. 이왕이면은 이미 그러면 여기도 와도 손실이 안 났는데 손실 중인데 어떻게 그 팝니까? 그러면은 이제 할 말 없고 그죠? 주식을 뭐 맨날 은행에 놔둔 것도 아니고 뭐 맨날 뭐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돈 번 거 나는 못 봤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횡재가 나오는 경우는 주식에서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좀 기왕이면 대응을 좀 해주면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가가 저 AI 시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 이제 요
전선이 들어가고, 아니 공장을 지을 때 전선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가온전선 이런 것들이 막 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딱 갖다 서버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이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이 이제 컴퓨터 이 여러 개 이제 고사양 산업용 컴퓨터 이 서버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공장 이제 지었으면 거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가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 전력이 맨 나중까지 살아남아 있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B2B 쪽으로 대기업들이 막 투자해야 되니까 이게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B2C 쪽으로 우리 이제 개인한테 뭐가 AI 쪽에 뭐 와닿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와닿는 게 있어요 지금? 휴대폰 좀 AI 기능이 좀 탑재됐다. 삼성전자 AI 폰 내면서 뭐 전화 통화 중에 뭐 번역이 된다든지 뭐 이런 좀 뭐 AI 연상 뭐 기능들이 조금 탑재됐다는 이 정도 빼놓고는 뭐 현실적으로 뭐 와닿는 게 있습니까? AI 시장이 뭐 개화됐더니 어쩌니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돈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게 약간은 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저 AI 주가들이 그렇게 뭐 쳐올라갈 정도로 뭐가 뭐 잘 뭐 돈벌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시 보면은 거품이 조금 빠지게 되는 것이요. 바람에 풍선 들어갔다가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 좀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매매해야 된다고. 2차 전지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해놓고도 사람들이 근데 2차 전지보다는 조금은 낫죠. 그죠? 2차 전지는 이제 촉가고 AI는 좀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래 이제 또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말이죠. 이제 AI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뭐 AI 하니까 뭐 인공지능 하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도 뭐 구글 같은 거 다 보면은 내가 검색하면은 나중에 보면 내가 검색한 놈들 중심으로 막 뭐가 이렇게 막 뜨고 막 스폰서 광고도 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AI 기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한다 이런 것이지 뭐 AI니까 뭐야 도대체 AI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뭐 현실적으로 돈벌이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글도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유튜브도 제가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만은 구글에서 그 유튜브도 인수해가지고 아주 떼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가 이렇게 대박이 터질지 이제 걔들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요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과거 같은 이런 시세가 좀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락의 주역이 된 놈이 상승에 다시 주역으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항시 보면 그것은 중간에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의 변환 과정 순환 과정 로테이션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해 나가고 있고 이 AI 거품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주도주는 안 돼. 그거 알아야 돼.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하이닉스 뭐 무진장이 받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그러면 안 돼요. 주도주가 바뀌었는데 또 옛날 영광 생각해야죠.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금리 인하가 항시 보면 금리 인하에 로 해서 항시 이게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절대 그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대신 이제 얘가 이제 올라오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정고점 자리로 올라온다고 저는 봐요. 올라온다고 본다고. 왜냐면
실적적으로는 기대치가 이제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꾸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2분기에. 그러면 실적 기대치가 잔뜩 높아지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을 이제 충족해 나갈 것이냐 여부인데, 나중에 이제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었을 때 지금 환율 효과도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가서 요게 실적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냐 이제 여부인데, 이제 당장은 뭐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좋아 반도체가. 근데 주가가 항상 먼저 꺾이잖아. 그게 이제 늘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옵니다. 하이닉스는 못 올라와도 삼성전자는 나는 올라온다고 봐. 그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형태까지 이제 접목을 해보면, 요런 이제 추세 자리가 이제 쭉 연결한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고가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주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에 쭉 연결한 선이 이제 저 위로 가면은, 그런 이제 한 9만원대, 이런 식으로 좀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요렇게 9만원 초반, 그 전에 뭐 이거 한번 계산했을 때 93,000원인가 뭐 한번 나오고 96,000원이 고가인데요. 이제 저렇게 이제 그 AI 거품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꺼져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고점 그 다음에 93,000원 라인인가 그러죠. 요런 자리를 이제 목표 가격으로 조금 낮춰서 이렇게 봐가면서 흐름을 좀 목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깨져 자빠져 있는 종목을 분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이닉스 까버려라 했던 그 형태, 뭐 좀 이따 하이닉스도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뭐 아침에 보니까 2,960명입니다. 주말에 3,000명 좀 넘겨봅시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 이제 전문가들마다 좀 틀려요. 전문가님마다 틀리고, 뭐 저보다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 아닙니까? 그래 이제 삼성 전자같이 무거운 종목이 아니고 좀 더 빠듯빠듯하고 가벼운 종목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또 삼성전자가 또 단타 종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단기 스윙, 우리가 단기 스윙 하면은 보통 이제 뭐 1, 2주 안에 승부가 끝나는, 뭐 단타 하면은 뭐 보통 이제 스캘퍼, 데이 트레이더 뭐 해서 이제 하루 안에 뭐 이런 거 단기 뭐 하면은 보통 뭐 1박 2일 코스, 뭐 단타도 포함해서 2박 3일 코스 이런 것을 이제 보통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스윙 매매를 좀 개별적으로 빠듯빠듯하게 하려면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을 꼭 이용을 좀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 그런 전문가님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종목을 막 추천하면서 리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에서는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에서 지금 806명 이렇게 적혀 있네요.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에서는 그런 것을 해드리는 거죠. 전문가가 종목을 추천해 가지고 리딩을 하면서 매수가 매도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팔아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면서 수익을 뽑아내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링크 주소 참여 코드에서 입장하시면 돼요.